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 레터자와 함께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저희 SBS 시교라라고 해요. 시사교양 라디오. 저 시교라 전체 구독자가 64만 9천 명인데 65만 명 찍으면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린다거든요. 아유 1000명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저 본방불가 식구들의 플렉스를 보여줍시다. 1000명은 금방 가. 그럼 바로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들어가요. 아 오늘 내 서영 PD는 천재야. DJ도 음악 PD 그냥 음악 프로 DJ도 될 것 같아. 뭐 선곡이 김원준 씨는 모두 잠든 후에 사랑을 한다는데 모두 잠든 후에 술을 자시는 분도 계시고 모두 잠든 후에 카톡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모두 잠든 후에 서류를 준비했다가 들이미는 분도 계시고 모두 잠든 후에 교체 당할 뻔한 분도 계시고 아우 정말 못볼 걸 많이 봐요. 대한민국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과 이 진행자는 아이템 마를 날이 없어요. 아 맞아요. 이게 절대 죽어도 사양 산업이 안 돼. 아이템이 대선 이후에도 뭐가 있을지 몰라요. 아이템이 마를 날이 없어. 몇 달치 쌓였죠. 몇 달치 쌓여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다 휴지기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계엄이 일어나서. 그런데요. 자 네모하이님 정치에 무관심한 저를 인도해준 정치쇼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얼굴 마스터. 안 읽겠습니다. 땡땡땡 파이팅입니다. 제가 장성철 화이팅. 뭐 읽어드릴까? 얼굴 마스터. 오늘 단독 해줘야 되니까 읽어드릴게. 장성철 파이팅. 진짜? 그런 댓글 있어요? 잘생겼대 형. 와 감사합니다 진짜. 유찬권님께서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본방불가 기다리고 있네요. 만님 본방불가 본방사수 러시안 블루 좋아요가 입장료. 그렇죠. 저희는 좋아요가 좋아요. 삶은 브롤님 처음으로 좋아요 눌렀다. 테브라탐님 박원석 평론의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바른말 사나이입니다. 근데 바른말 사나이가 이게 정치권에서 자꾸 바른말하면 공천 안 주는데 당이 없어. 요즘 그래서 용주가 좀 힘들어. 조금 힘든 일이 최근에 있었어. 그렇습니까? 있었습니까? 억울해. 많이 억울하지. 억울하죠? 원님, 테디님과 네타짜님들의 본방불가 좋아요로 기다립니다. 빨리는 오세요. 피오나님, 부산은 날씨가 그래서 엄청 우울한데 본방불가 보면서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저희가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우울하게 들을 수도 있어. 박수현님, 윤희석 좋아서 좋아요 누릅니다. 강재경님, 이분은 누구 지지하는지 알고 되게 지지층 좀 겹치지 않습니까? 왜? 누군데? 소영주 최고. 감사합니다. 강재경님, 소영주 최고. 나라보자 제발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졸린 눈을 비비고 겨우 출근했습니다. 몰래 듣는 본방불가인데 저에게는 삶의 낙이에요. 이게 영어야. 마루아치 77님. 마루아치 맞나? 첫 채팅 본방사수 구독과 좋아요. 바나나 원숭이님 일주일 오늘만 기다려요. 마루치 아라치네. 그렇구나. 아니야. 이게 마루치 아라치다 마루치야? 뭐 그런 거 아라치에서 스펠링이 좀 빠졌어. 그냥 마루아치야. 그렇구나. 지금 밖에 서영 PD 몰라. 마루치 아라치 뭔 소린지 모르죠. 모르는 것 같아.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아니 저 세대는 우리는 알지. 팔아내고 13호. 우리 메인 작가 모르는 척하는 거 보소. 우리 당에 팔아내고 13호가 있어요. 아니 우리 메인 작가님은 알지. 모르는 척하잖아 저기는 막. 모른 척해. 바나나 원숭이님 일주일 오늘만 기다려요. 로니 애들 보내고 커피 마시며 본방불가 보는 거 좋아요. 리오니님 뭐가 중요하다? 좋아요가 중요하다. 좋아요 오늘은 5,000개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그거 단독부터 할까요? 나 못 기다리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원내대표 그만 안 되는지. 별거 없는데. 뭐야? 왜요?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참모라면은 그냥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권력을 잃었잖아요. 정권도 잃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권은 아직 안 잃었어요. 아직 대선 안 끝났으니까. 아니다. 여당이 아니니까. 사면 당하면서 맞아. 그런데 윤핵관으로 지난 3년 정도 상당히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부탁도 많이 하고. 업자들이 꼬이나요? 아니 업자라는 표현 안 썼어요. 주변에서 많이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권성동 의원님이 이렇게 모진 분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보고 이러면은 되게 뭐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부탁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계속 내가 당의 지도부로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분의 꿈이 이제 선출직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럼 내가 지금 막 물러나면은 제2기 기회가 없거든. 당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원내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선대위에서 활동하면서 그러한 비난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희석이가 얘기해봐. 희석시킨다고 아 그래요. 희석이가 얘기해보세요.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인지. 희석시켜주세요. 뭐 권성동 의원님 뭐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예. 제가 참모라도 그러라고 하겠는데. 버텨라. 아 진짜 참모라도.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고 예. 12월 12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맞아 그날 예. 1212 대국민 담아 있는 1212에 그 오전에 선출된 거 아니에요? 김태호 의원이랑 그러면은 한 7달 남았나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원내대표 글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게 되면 져서 이제 정권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원내 사령탑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길어야 반년인데 뭐 잘 하셔야죠. 그래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저는 별 의미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참모라면? 아니 근데 참모라면 하라고 하겠죠.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쨌든 투톱과 사무총장 이 주도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아까 나경원 의원도 인터뷰할 때 그러면 본인도 그 후보 교체했을 때 진짜 탈당하고 싶었다고. 왜냐면 누가 봐도 좀 모두 잠드네. 무리한 교체인데. 예? 뭐 나름대로 그럼 이게 뭐 한덕수 후보로 가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뭐 무슨 뭐 실리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결국 또 실패한 거잖아. 실패했죠. 예? 그러면은 뭐 가재도 놓치고 개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고 얻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비대위원장을 책임지고 물러났어요? 실무 책임졌던 사무총장도 물러났어요? 그 원내대표도 교과서에는 이런 경우 물러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당의 정치적인 문법에 맞는데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방어막을 갖고 있어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어막이 필요하다. 권성동 왜일까? 원내대표가 대권의 꿈이 있거나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앞으로 쭉쭉 커나가는 사람이면은 전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맞아요. 그게 명분에 맞지.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감이나 보다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한다 그러한 감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메인 작가님 아시겠지만 허주 김윤환 김윤환 의원님 계시잖아요. 다 알지. 모르는 척. 야. 근데 그분은 가증스러워. 그분은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 감이라든지 중요한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킹메이커. 막후에서 그냥 당을 장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조율도 하고 맞아. 그런 막후 영향력이 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막후 들고 실력자? 강릉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기에는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무 많은 민낯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허주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 시절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가 다르고 또 그분들이 정치했던 방식과 다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이 정치했던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맨 얼굴을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속마음까지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 그래서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그야말로 알량한 본인이 김문수 후보한테 알량한 후보라고 했는데 알량한 원내대표직 붙잡고 정치 도의에도 명분에도 어긋나게 버티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에서 밀려나지 않겠다. 그게 당권의 목적이든 아니면 자기 방어의 목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큰 정치 흐름에서 보면 참 초라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문열 씨 그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그냥 추락이야.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전신 정당들을 포함하면 추락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진박, 뭐 찐박 이 사람들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무너질 때 보세요. 최경환 전 장관 이런 분들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 일들에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명분 있게 행동해야죠. 그래야 이게 정치가 뒤에 가서도 남는 게 있는데 이번에 권권 이런 분들은 다 잃은 것 같아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잃고 본인들의 실리도 잃고 그리고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은 또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인성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할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마음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비난을 해버렸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도 마음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엇박자도 나고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아니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전 비대위원장 평가가 여의도 신사라는 평도 있고 한때 왜냐하면 워낙 인품이 좀 훌륭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예를 들면 총리로 지명을 해도 야당에서 결사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그런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름만 영세가 아니고 그분 정치가 영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사람들한테 더 욕먹는 게 겉으로 신사적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그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을 빌으면 인간말종 같은 일을 하면 그 솔직히 그 실망감이 크잖아요. 근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책임지고 사퇴를 했고 구테타라는 게요. 정당 구테타를 저질렀다고 평가를 받는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그만 내려놔야죠. 그게 ABC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근간의 사정이 있겠으나 본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2월 3일부터 얼굴을 두텁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얼굴이 두꺼운 정치인으로 낳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 정치도 망치고 있고 국민의힘의 대선도 망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뭐 보수 정당에 나갈 길도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투톱으로 망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접자 1만 1,000명, 17,000명, 좋아요 2,400개. 어우 출발 좋은데 오늘 5,000개 넘겠다. 하늘전 따지님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독도 중요해요. 커피 드셔야죠. 커피 10분 드린다니까. 65만 명 금방 찍을 것 같아. 1,000명 구독 늘리는 거는 뭐 금방 될 것 같아요. 예예맘 65만 찍는 거 보고 출근하려고 대기 중. 여러분 예예맘님 지각하시면 혼납니다. 빨리 65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쾌한 세바리님 매일 방송해줘요. 오늘 너무 좋아. 저도 매일 하고 싶은데 우리 저 제작진이 힘들어해요. 예. 그루밍 88님 70만으로 쭉쭉. 뭐 내일 모레면 되겠지 뭐 70만. 엄마 로유님께서 좋아요와 구독 완료하셨다고.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죠. 본방에서 했던 얘기지만 불가니까 심화 버전으로 과연 윤땡땡 씨는 탈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윤희석 씨는 탈당 안 하죠? 예. 그래서 당원 가입 운동하는데 어떻게 탈당하겠어 지금? 그죠? 당원 데리고 와도 지금 모자란데 그죠? 우리 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적 위상에 대한 평가가 그 주변 분들은 다르다니까요. 아직도 최소한 30% 정도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탄핵은 잘못된 거고 헌재에서 잘못한 거지 원래는 탄핵감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 실제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사람이에요. 그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를 그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진짜 비상계엄은 다 이유가 있었다. 비상계엄은 왜냐면 저 야당이 저래가지고 대통령 한 거지. 진짜 계몽령이지. 그리고 탄핵은 무조건 기각되는 건데 뭔가 마지막에 잘못된 거다. 그렇게 믿는다. 실제로. 박근혜 때는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그럴 수가 저 없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윤 대통령 쪽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막 급발진을 한다. 뭐 대법원도 압박하고 뭐 이렇게 되면 봐라.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미리 막은 거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아 그래요? 길게 보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윤석열이나 그 주변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니고 휘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줌의 강성 지지층이 걱정돼서. 이제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이게 지난 10년간 아스팔트에 다니시면서 이분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쯤 됐으면 저는 본인이 어쨌든 한독수와의 단일화를 깨고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후보 타이틀을 움켜쥐었듯이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반전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지금 대선이 훨씬 더 큰 대의지. 무슨 강성 지지층 윤석열이 눈치 보는 게 대의예요. 근데 이분 스스로가 내가 보니까 야망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후보 되는 것까지 그 이상의 야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 다른 지금 유세 다니고 이럴 계제가 아니야. 이걸 후려쳐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게 후보로서 제일 큰 선거운동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예측 타임. 아까 했죠 우리 본방 때 윤석열 탈당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하나 다른 버전으로 당에서 오늘 대통령을 탈당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못한다. 오늘 공식적으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을 빌려서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다? 그 뭐 형식적으로라도 탈당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 필요 없다니까요. 출당 재병 정치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래요? 왜 탈당에 대한 선의를 기대하느냐고. 저는 내란수기한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요거 한다 안 한다. 그건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걸 그냥 하지는 않을 거고 윤 대통령 측으로 물밑에서 해서 아 그래? 그럼 당의 총의가 그러니까 내가 탈당하지 이럴 수는 있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렇게도 탈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수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요? 장타자는? 공식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하세요.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물밑에서 한다.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면 저희가 뭐 논의 모아가고 있는데 제 입장은 똑같습니다. 탈당하시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입장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비대위원장 되면 개인 입장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밝히냐 소극적으로 밝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앞서 이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했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답을 계속 하시더라고. 그 얘기는 알아서 탈당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 탈당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김용태 위원장 나가서 한 발언을 보면 탈출당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라디오에서 한 거를 보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가 좀 조율이 된 느낌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조건부 탈당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이제 정식적으로 임명이 되면서 뭔가 국민이 놀랄만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거치 표명을 지도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가? 얘기를 할 거는 같은데 그냥 입안에서 이거를 뭐가 두려워서 옹알옹알옹알 이렇게 윤석열을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꼭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온평종님께서 어려워 말고 당원 투표를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갑자기 이게 왜 웃었냐면 당원 투표를 밤에 하는 것도 새벽에 모두 잠든 후에 윤석열 1호 전 1호 당원에 대한 뭐 제명의 건 뭐 이런 거.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왜 못해? 이런 문제를 못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솔직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한덕수를 밀어 올리려고 했던 친윤들 같은 경우에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선거나. 그리고 이제 윤석열 탈당 얘기 나오면은 삐죽삐죽 딴 얘기하고. 그게 이제 솔직한 지금 당의 상황이고 아니 조경태 의원 부산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밑에서 벌떼같이 네가 나가라 이런 거 들은 거 아닙니까? 몰매 맞을 뻔했어요. 아니 윤타자 나 진짜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러다 쳐요. 본인이 나가기 뭐 싫을 수 있다고 쳐요. 뭐 예를 들면 뭐 판단이든 뭐든 당은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뭐가 걱정돼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 막 갑자기 열광적 지지율이 확 빠져가지고 지금 나오는 표도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럼 사실은 시뮬레이션 굴려보잖아요. 선거할 때 여기서 윤 전 대통령 탈당하면 빠지는 표 들어오는 표 막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야? 플러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왜 소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당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넘어가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뭐 전직 의원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당, 뭐 윤 대통령이 출당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친한 게 쪽에서 그냥 한마디 그냥 도와줘. 국민들은 알잖아. 여자구나. 네. 예? 그러니까 뭐 뭘 그렇게 출당까지 해. 그냥 도와줘. 이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말을 하시더라고. 왜 친한 게도 자꾸 왜 그래 막 이러고. 그렇죠. 누군지 알겠다.
아니 그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의원을 했어. 의원을 했어. 의원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다 알잖아. 국민들은 윤 대통령 거의 우리랑 절연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김문수 후보 측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 모를 것 같은데. 몰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김문수 후보 측은 그 얘기인가?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통이 한덕수 총리 밀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알잖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조치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이거잖아요. 뭘 두려워하는 걸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당하면은 대선발이 확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맞아요? 그거는 이제 서정욱이 얘기고요. 서정욱이는 이제 밀어내거나 버티거나 둘 다 모양새가 사납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빅텐트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주관적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대선판의 어떤 그 분위기를 바꾸려면 잘라야 됩니다. 제명? 예, 그래야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야 단절하는구나.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달에 제명 조치 요구했던 그렇죠. 거. 정치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이느냐가. 맞아요. 근데 탈당은 좀 윤석열이가 하는 거야. 칼자루를 윤석열이 쥐었어.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해봐가지고 뭐 선처를 베풀듯이 그래 뭐 어려워 보이니까 탈당해 줄게. 그러니까 그건 아무 감흥이 없고 아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고 이건 징계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 징계받아 마땅한 사안이에요. 당해서 저렇게 똥을 싸놨는데 그리고도 버티고 있는데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근데 안 하겠죠. 그렇게까지는 보니까. 어쨌든 가장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니까 서정욱 변호사의 정확한 워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정확한 워딩. 당장 탈당 안 한다. 내가 지른 거다. 윤통 참모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역전 모멘텀을 만들고 대선 패배 책임을 벗으려면 탈당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해서 지른 거다. 그래요.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탈당 안 한다는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당장은. 근데 뭐 또 하는 게 맞지. 당에서 요청하면은 하겠다는 어제도 채널의 보도도 있고 그래서 그 취지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보도가 다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대통령 생각을 전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을 거면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동접자 23,000명, 좋아요 3,500개. 어우 좋은데 오늘. 오하영님 네 분 조합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윤이 갈수록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기성 언론들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튜버들하고 계속 통화해가지고 유튜버들 입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의중이나 자기 영향력이나 이걸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정욱, 배승희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정욱이가 그 얘기했다가 이제 쫑코 먹었겠지. 네가 뭔데 지금 탈당 얘기를 함부로 꺼내고 뭐. 경로설.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인질극의 인질처럼 끌려다녀서는 안 되긴 하는데 참 제가 봐서도 좀 불쌍도 해요. 누가?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요. 그동안 3년 동안 거의 뭐 권력자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게 대통령의 따지고 보면 방패막 역할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대통령 지금 파면당한 윤석열의 방패막의 정당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공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국민의힘의 공당의 의식보다는 내 방패 그리고 내가 디딜 수 있는 세력. 왜냐하면 본인 재판 있죠. 근데 본인 배우자 재판도 있어요. 이제 곧 이제 기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최대한 실드쳐줄 수 있는 공당의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유통일당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으로 있던 국민의힘 정도는 본인이 방패막으로 써야 그 재판을 이겨낼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계산 때문에 탈당을 절대 할 수 없다. 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해도 그렇지만 실패해도만 제기해야 되잖아요. 제기하는데 두고두고 지민인 건데.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도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심하고 할 거예요. 아니 대선 지고 나서 국민의힘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뭐 윤석열을 방어하고 실드 쳐줄 그게 어디 있어요. 그때 막강했던 박근혜도 탄핵되고 구속되니까 끝이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유영하 변호사 하나 남았어요 그때. 지금 정치 생리를 전혀 모르니까 지금 그런 착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도 본인 입장 내는 통로가 이제 전환길이잖아요. 전환길. 탈당할 것 같지 않다는 사람이 아니고
전환길 뉴스에다가 뭐 올리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환길은 이제 언론인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씩이 아니라 이제 급격히 영향력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지만 그냥 하세요. 대선이 이제 졌다 이 상태로 가면 앞에 3자예요. 제가 진짜? 볼 때는 3자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진 적이 지금 없는데 국민님이. 그 지하철역 앞에서 김문수 후보 유세하는 거를 본 뭐 당협위원장이 저한테 막 이만큼 보냈는데 악수하자고 하면 대부분 악수해 주잖아요. 그렇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야. 지금 저 어디 있어요? 지역 큰 지역이 동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수도권이에요, 부산이에요? 신도림역 출근 인사? 신도림역. 신도림역이 서울에서 사람 제일 많지.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여러 가지 수치가 이게 심상치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때 선거를 제가 옆에서 치렀잖아요. 그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박원순이 52가 나오고 김문수 안철수 둘이 2등 경쟁하다가 23% 나왔어요. 김문수가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당선 여부에 관심이 없어지는 단계가 지금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선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누가 될 것 같나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당 내홍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움직임이 석동영이라는 분을 선대위에 끌어들이고 이거 자통당 몫이에요. 자통당 잠깐 윤석열 대통령 몫이 아니고 자통당 비례 2번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잘 생각해보세요. 윤 대통령이랑 별로 관계가 깊지 않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그 변호인단에서도 윤곽근 의원 윤곽근 변호사가 메인이었고 석동현 그 변호사는 밖에서 그냥 언론 상대하다가 나중에는 발언을 못했잖아요. 개몽된 변호사인 김기리 변호사가 그랬나? 석동현 그러니까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저는 친윤 쪽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고 친전이구나. 자통당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몫인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하여튼간 이런 거 보면은 당 이상하게 가고 오늘 뭐 장해찬 씨 복당시킨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뭐한 짓인가? 이게 도움이 돼요? 친한게 한 방 먹으라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복당을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우리가 출당할 때 이유가 있었잖아. 공천을 철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있었지. 과거의 발언이 너무 세서 이거 담을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같이 당을 할 수 없었는데 뭐가 바뀌었길래 입당을 다시 복당을 시키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한동훈 견제용이죠. 그렇지. 장해찬 씨가 사냥개 한 마리 푼 거지. 장해찬 씨가 계속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험담, 공격 계속 해대고 있잖아요. 그거 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3자 달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당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은요 의석수가 중요하고 대선에서 뭐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보조금도 받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회사예요. 그렇지.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회사원 기업인하고 똑같다고 봐요. 전 마인드가. 어떻게 버텨요? 회사 국회의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처 직원들은 평생 직장이야. 그렇지. 직장이지. 그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당이 오래 계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냉정한데. 사실은 오래 있지 저는 사실은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장성철이마저 흔적 지우기에 나서네. 뭐야? 사실은 오래 있지 않았다. 굉장히 냉정하다. 나중에 이럴 거야. 나는 김무성을 모른다. 근데 제가 봐서는 장해찬 복당 이런 정도의 이벤트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노리는 효과. 그러니까 친윤 쪽 부분들에 대한 뭐 어떤 결집 플러스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가 보니까 개혁신당 쪽하고도 이제 관계를 잘 풀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하고.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은 유튜브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다시 화해 무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개혁신당과의 연결고리 등등을 좀 고려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장성철 소장 정도를 입당을 시켜야 되나? 입당을 시키는 복당이지, 정도. 복당인가? 아니 탈당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복당 이벤트 정도는 돼야 이게 알겠습니다. 큰 뉴스지. 장해찬 갖고 싶지 않다.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신이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곧 5.18이잖아요. 그렇지. 5.18이잖아요. 광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5.18 민주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특전사령관 했던 사람이거든요. 광주 오적 중에 한 명이지. 진압 책임자잖아. 징역 7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5.18을 앞두고 그 사람을 상임 고문 뭐 이런 영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갔어. 내가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정신이 나갔다고. 근데 이제 그래. 취소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야 이거 상임 고문으로 하자라고 한 사람도 문제고 그거를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신이 다 지금 딴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정무적 감각이랄까, 혹은 정무적 기준이랄까 이런 게 이제 없어진 데다가 그 내부에서 서로 어쨌든 뭐 주도권 잡겠다고 일종의 이제 각축전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부 선거 이후에 이 이제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선거 이후 지분 정리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이대로 가면 3자라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 될 거예요. 역대 지금 민주화 이후의 대선을 보면 최다 득표는 윤석열이에요. 표수로는. 표수로 그렇지. 양자 대결. 그다음에 최다 득표율 박근혜입니다. 51.6%. 그다음에 최다 표차. 이거는 이명박 때 520만 표 22% 차이. 세 개 다 갱신될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망한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더 큰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제 보수가 바뀌는 겁니다. 민주당이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외연 확장을 하면서 중도 보수로 정체성을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약간 그보다 더 극우화된 이런 이제 주변 정당으로 밀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왼쪽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공간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을 못 끊고 있어요. 근데 이 관성을 끊는 것의 시작은 일단 윤석열부터 잘라내야 돼. 다른 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야 거기서 뭔가 이게 서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한쪽에 윤석열 끼고서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보통 의사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건강해지려면 윤석열 끊고 권성동 끊고 해야 된다. 알겠어요. 자, 동접자 26,000명. 김무성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오늘 모 방송에 대선 분석 코너에 출연을 하셨네. 유인태 총장과 같이. 아, 그래요? 이제 평론가로 나서는 거야? 자, 지도를 장성철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동접자 26,000명, 좋아요 4,200개고요. 소영 TV님은 테디 방송 체질 같아요. 화이팅하세요. 문자 주셨고요. 만강의 숲님 본방불가 매일 방송 추진본부. 좋아요. 뭐 저는 하라면 합니다. 치우침 없는 삼님 최고의 타짜 서윤박장 최고님. 2600HSK님 구독했습니다. 김태현 입담 짱. 재하정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이건 국룰이죠. 구독 좋아요 한 사람만 본방불가 듣기로 해요. 노종래님 구독 완료 파이팅입니다. 김정희님 테디 정치쇼 짱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귀했어요. 뭐 장타짜는 한 전 대표 견지용이다. 왜냐면은 한 전 대표한테 반감이 있고 그렇죠. 하도 많이 요새도 어디 가서 맨날 뭐 당원 게시판 어쩌고 들고 다니던데 거기 더군다나 장해찬 전 최고가 공천 탈락하고 거기서 당선됐던 정현욱 의원은 또 친한계 의원이잖아요. 네. 그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 본방에서 얘기하다 말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제 앞으로 뭐 한대요? 왜 웃어요? 앞으로 대선 이후? 선대 진짜 안 들어온대요? 선대를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유세는 다니나? 선대위에서 뭐 직책 맡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뭐 직책 맡기도 계속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인정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도움이 엄청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불러?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한동훈 정도 당연히 마이크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겁니다. 벌써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뭐 출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지금 당장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직을 맡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선거는 도울 수는 있다. 지금 돕고 있어요. 본인 입장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선거 운동이다. 지금 엄청 돕고 있다. 이재명 공격으로. 네. 그러면 선거 끝나면 뭐 한대요? 선거 끝나면 이제 라이브. 맨날 라방만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옆에서 쭉 본 걸로는 한동훈 대표의 권력 의지가 점점 세지는 거는 확실해집니다. 권력 의지가 세진다. 제가 이제 전당대회 지난번 작년 전당대회를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첫 마디가 정치 계속 하실 거냐 이거였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계속한다. 그래서 당원 가입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끝난 얘기고 예. 권력 의지가 엄청 세졌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한동훈 전 후보는 본인 정치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당권 장악을 친윤들이 하려고 성벽을 치고 있긴 하나. 그럼 그냥 성벽 친다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대선 기간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본인의 역할을 지금 차곡차곡 쌓는 것이지 전 냉정히 봐서는 선거를 돕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거를 돕는다는 것은 본인의 메시지가 캠프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후보의 메시지는 캠프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동훈 개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그냥 본인의 정치에 어떤 업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다. 대선 이후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명확해요. 아니 저렇게 돌아가면요. 윤석열 뭐 출당 탈당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돌아가는 선거판이면 발을 안 담그는 게 나아요. 거기 발 담궈서 뭐하게. 저는 욕먹더라도 그 발 안 담그는 게 낫다고 보고. 근데 다음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다음 전당대회가 연내에 열린다면 그 선출된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진검다리 당대표에 별로 힘이 없어요. 그 이 당대표가 추진할 수 있는 당 개혁도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공천권이 있어야 눈치를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거예요. 공천권 없는 당대표를 하기에는. 그러느니 나는 재보궐선거해서 원내 입성을 먼저 해라. 지금 원내 입성 안 한 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원내였다면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친윤 의원들 저렇게 밀어내지 못할 거다. 그렇지. 그래서 재보궐선거는 열리잖아요. 뭐 내년 4월이면 열리니까 어디든 뭐 웬만한 데 나가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 공천권 없는 당대표를 뭐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당망하면 언제 끌려내려올지 몰라요. 당마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하 동문입니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은 있지. 근데 내년 지방선거는 폭망각이거든. 그렇잖아요. 폭망각이야 지금 이대로 가. 왜냐면 집권 1년 차면은 뭐 그거는 이제 뭐 지는 걸 떠나서 그 한동훈 대표 또는 이제 뭐 다음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도 공천권을 행사해서 곳곳에 본인과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타짜는 뭐라고 조언하겠어요? 장타짜한테 물어보면 나 대선 끝나고 뭐해요? 라고. 아니 일단 선거운동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 어떤 여든 야든이들 치열하게 싸워서 졌던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졌던 박근혜 후보라든지 뭐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인지상정이. 도와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경선에 참여를 했고 또한 2등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원으로서는 도와주는 게 명분이 있는 일이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도와줘요? 돕지를 않으면은요. 지금 선거운동을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한동훈계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그 처지가 어정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한동훈 전 대표랑 뜻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대장은 세 가지 조건 내걸어서 그냥 라방만 하고 계시고. 그 선대위 참여 조건은 아니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고 지금 SNS에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뭐 그분들도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당원이니까 의원이니까 하는 거니까 좀 어느 적절한 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 하시게 되면은 원한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선 때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나중 되면 그 프레임에 갇히거든요. 빚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정치인들은 빚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들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억울하게 이번에 후보도 안 됐는데 정말 선당우사 정신으로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당선시키려고 저렇게 노력했구나.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다음번에 당에서 뭐 할 때 우리가 선택해주고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게 더 낫지. 두고 봐라.
이제 도와주지도 않고 뭐냐 지금 이런 마음 갖게 되면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당은 영남 윤핵관들이 주류 세력이잖아요. 그들이 계속 원한을 갖고 배척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힘을 이겨내려면은 정말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의원들이 따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 세계가 없어 보이는데 저런 태도 보이는 것은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조금 당내에서 정치하기가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그래요? 걱정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 김상국 전 의원 탈당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탈당한 게 아니라 탈당은 진즉했지. 탈당 진짜 오래됐죠. 지지 선언을 했지. 지지 선언. 오늘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했어요.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그러죠. 가장 보수답죠.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지지 선언. 우리가 남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정성 있게 얘기하세요. 진짜예요. 네. TK 가서 서소장님 또 혼나. PK 가서 그렇게 보수 본진에 가서 본인의 보수다움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선을 했다는 건 사실상 입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입당 절차만 안 거쳤을 뿐이지 지지선언은 민주당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이 피난길이 이제 이 피난길 행렬이 왔다. 보수 쪽이 피난길. 저는 그래요. 보침 메고 민주당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가 거의 핵폭탄을 맞고 거의 보수 가문이 오랑캐들과 손잡은 보수 내의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폭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침 메고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이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상욱 의원 이런 이 대표적인 사람들로 딱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에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이 청년의권 본인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괴멸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 것. 야, 이것도 차라리 민주당 갈 걸 내가 심상치 않네요. 왜냐면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러브콜이 좀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예전에 러브콜이 공개적으로 있었고 가기로 돼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옛날에 DJ하고 통화했고 96년에. 근데 가다가 중간에 하이제킹 당한 거지 YS한테. 그게 정설이 맞고. 당시에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탐났던 분위기도 하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때 갔더라면 얘기하는 거 심상치 않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거? 이번 대선에 내가 정치를 안 그만둘 수도 있다. 아니 그럼 민주당 가나? 보침 싸시는 거예요. 아니 가지는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지 선언을 한다. 이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진짜 일격을 맞는 거죠. 이미 소극적인 지지 선언은 했다고 보여져요. 이미?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은 전혀 안 해요. 비판 없어요 지금. 그러네. 그거는 소극적인 지지 선언이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제 통합 정부에 뭔가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총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최대치가 홍준표 전 시장 지지자들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새 정부에 이재명 정부의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윤타짜 왜 고개를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데 빅텐트는 민주당이 치는데 거기 집도 텐트인데 앞마당에 텐트까지 치네. 그러네. 민주당이 빅텐트를 치네. 뭐 이렇게까지 정치하고 싶어요. 홍준표 전 시장. 정말 만약 이게 사실이면 뭐 김상욱 의원은 뭐 그러다 치우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홍준표 전 시장이요? 아니 우리 당에 30년 있다가 민주당 가서 총리한다고요? 아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표현에 의하면 인성 얘기하기 전에 이 국민의힘 당에서 뭐 했다 그랬지? 당 대표 2번, 대선 후보 1번, 도지사 2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정치로 요상 안 맞는 겁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 왔다 갔다 한 거랑 뭐가 달라요? 한덕수 총리가 또 관료니까 좀 더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관두고 출마하겠다고 갔다가 8일 만에 관두고
50몇 년 경력이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이 보수가 그 모두 잠든 후에 후보를 교체하고 그 멀쩡한 날에 그 불법 계엄을 하고 근데 반성도 안 하고 이 보수를 지키려는데 지금 친윤의 윤석열의 이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중이 조리 싫으면 떠나는 게 중이잖아요. 그리고 한강옥 전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한광호 오래된 얘기지만 아니죠. 비슷한 거예요. 한광호 근데 거의 그러니까 옛날 DJ의 가신이었던 사람들이 넘어갔잖아요. 박근혜 때. 비슷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본인이 결정할 수는 있으나 저는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의 자리보다는 지금 보수의 현 이런 참극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홍준표 시장 개인의 뭐 욕망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럼 국민의힘은 절대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진영 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 진영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병태 교수가 뭐 이재명 후보 사실상 지지선을 했잖아요. 선대위 이름만 안 올렸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병태 교수 같은 사람은. 그리고 거기 뉴라이트 아닙니까? 뭐 낙성대 연구소 이쪽 계열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지금의 국민의힘을 가지고서는 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전선에 방어가 안 되니 이데올로기 전선에 보루를 옮기겠다. 차라리 시장주의자를 자처하고 이러는 이재명이 그 이데올로기 전선을 유지하는 데도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옮겨 타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새 정부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뭘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거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진영이 확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가치 중심적으로 이념 중심적으로 이 전선 관리를 안 해왔어요. 아주 낡은 수구 막 이런 걸 가지고 붙잡고서 그 하다가 지금 윤석열처럼 저런 계엄이나 하고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상식으로 합의가 안 되는 짓을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보수가 아닌 거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홍준표 시장 얘기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개인의 무슨 욕망 이걸 탓해가지고는 답을 못 찾는다. 결국 그 보수의 살 길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는 어떤 노선과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을 회복해야 되냐.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답 못 찾아요. 자, 동접자 28,000명, 좋아요 5,100개, 5,000개 넘었다. 박수. 짝짝짝. 자, 그래서 지난주에 4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4천 모두 잠든 후에 갑자기 공고내서 한 명만 서류 접수한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지. 이건 민주적인 정당 운영 원칙이 헌법에 있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위배되는 행위예요. 그게 그냥 한밤에 해프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절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든 당원들 에브리바디가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 못 넘어가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자, 홍준표 시장 아까 그 당사자도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은. 그렇지.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래서 반대를 한 거 아니야. 당원 투표로. 그러면 그러한 짓을 한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당 자체 청문회라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2시에 기자들 다 가라고 그랬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새벽 2시에 가라고 그랬어요. 2시 반에 공고를 때리고 3시부터 4시 사이만 딱 봤는데 MBTI도 받았다는데. 그때 1억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MBTI 넣었대. 근데 MBTI 우리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자세한 MBTI 검사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1억 10,000원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 들어갈 때 10,000원 내고 기타금 1억 내고. 기타금 냈대요?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새벽에? 그럼요. 집에 1억이 쌓아놓고 있나? 모르죠. 그러니까 서류가 32개예요. 그거를 딱 준비했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계좌이체가 되겠구나. 김문수 후보도 준비를 했대요. 근데 담당자가 잤대. 무슨 소리야 그게? 놓쳤대. 재공고할까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류를. 혹시 당에서 저렇게 움직일지 모른다. 담당자가 2시 돼서 뭐 기자 가라고 그러니까 아예 아닌가 보다 하고 잤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가 잘릴지 모르고 잘릴지는 모르고 최소 새벽에 재공고 공고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공고를 놓쳤다고. 그러니까 새벽 2시 반에 공고를 때리고 30분 만에 해서 1시간 만에 마감한 거 아닙니까? 가는 거 보고 공고를 때렸구나.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2시에 기자를 보다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3시에 했는지 이제야 의문이 이제 나오지. 그때 2시까지 뻗치게 했던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여야하고 뭐를 떠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당이 이게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보통 잘못이 아닌 게 맞는 말씀인 게 정당이 최소한 활동과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정당으로서 조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 헌법에 나오는 건데. 그렇죠. 무조건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차차게 얘기를 하면 말은 마음은 민주당으로 가나 몸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본인이 나름 한 칼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보수에서 나한테 사과하고 권성동이 같은 놈 달래봐 자르고 이거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저 얘기가.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주 만만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헌법의 정당 해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약 처방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정당을 쉽게 해산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다.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만약입니다. 만약이요? 그걸 과거 같으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별로 무리하지 않아요. 국민들 여론 두드려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저런 게 무슨 정당이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해산 당할 수도 있다니까. 까딱하면. 진짜? 아니 그럼요. 아니, 그만큼 만만해진 거예요, 저 당이. 그리고 이제 국민 민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컬트화돼 있잖아요. 그 만만해졌는데 왜 못해요? 하려면 하지 마. 윤타짜님 말대로 그 당내에서 청문회나 열어서 그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털고 안 가면 말씀한 대로 만만하게 보이는 정당인데. 자, 근데 윤타짜 그걸 털고 가고 싶어도 다음 당권을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안 물러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유지하는 거고, 비대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다음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도 있고 그 사람이 전당대회 열어야 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아직 기득권이고 주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 그걸 할 수 있을까? 말하는 선거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저 혼자 생각이긴 한데요. 친윤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친윤들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죠. 피가 다 달라요. 성씨가 다 다르다고. 피가 달라.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찐윤이 있고 친윤이 있고 멀윤도 있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0명을 넘지 않아요. 한 그룹핑 한 그 단위가 10명을 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한 40명 정도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모두 잠든 후에 이 짓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치는데 왜 협조를 안 했겠어요? 이거 딛고 가야 됩니다. 이게 당을 위해서 정말 딛고 가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딛고 가야 돼요. 헌법 8조 2항에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민주적이게 한다. 완전히 위배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공고를 못 받는데 아무도. 그럼 진짜 2시까지 아니 편의점 알바를 써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내쫓아. 내쫓아야 살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뭐 분들은 친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친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냐 하는데 친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 그때를 대비해서 당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꼭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보는 거죠. 이 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가치를 잃고 수구적인 모습으로 계속 간 데에는 당원 구성에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 당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당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차원의 당원 가입 운동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한독수 전 총리는 선대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냐면 대변인했던 이정현 대변인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왔다는 얘기는 나는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은 안 되는 일에 발 안 담그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50년 관료로 승승장구 장수했죠. 그 저분은 마른 자리 진 자리 딱 살펴가지고 진 자리 절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제 그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이번에. 참담하게 실패했어요. 다시 본래 모드로 돌아가서 레이더 쫙 돌리면서 어느 쪽이 안전한 길인가 어느 쪽이 되는 길인가 이거 살피고 있겠죠. 아니 저분이 무슨 정당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의힘 정체성을 내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입당한 건데 뭐 그분이 뭐가 있다고 여기서 선대위 참여가 되지도 않는 선거에 그렇게 하겠어요. 김현장 고문이라도 가려면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벤트 현재 저희
시교라 채널 자체 구독자가 63만 9천 명이었는데 65만 명 찍으면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이벤트 하고 있고요. 오늘 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동접자 2만 8천 명, 좋아요 5,600개. 오,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복경님 역시 본방불가. 황금돼지님 시사 프로그램은 시교라 본방불가로 단일하자 파이팅. 호두와 탄이네님 구독 좋아요 2% 최고입니다. 커리캐리님 너무 재밌어서 가족들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맨날 방송해주세요. 이류경님 구독 좋아요 완료. 장영수님 처음으로 실시간 접촉해서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분의 케미와 날카로운 음성 너무 좋아요. 늘 다시 듣기로 들었지만 저희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비엔나님 구독합니다. 착하죠? 213맘 김은숙님 구독 꾹 좋아요 꾹. 한선희님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최문영님 구독 좋아요가 좋아요. 언제나 중도를 지키는 방송 최고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방불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더 할까? 갈래? 해요. 가야 돼. 가야 된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방불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